안녕하세요. 봤습니다. 공사 전 현장 상태이고요. 공사 후 현장 모습입니다. 신혼집인데 남편분이 다크다크한 걸 원하셔가지고 찐 그레이 벽바닥에 무광 서스 세팅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현장은 추가적으로 공사하면서 이제 1구 스위치를 2구 스위치로 바꿔드렸어요. 환풍기랑 무드 등을 같이 해드리고 등은 따로 이제 2구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철거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잡철류는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하고요. 도기류를 철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부셔서 마대에 담아 내리고 2층 이상인데 없는 경우에는 통으로 내립니다. 덧방 아닐 때는 목상 철거도 과감하게 뜯어내도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간혹 상에 붙은 타일이 떨어지면서 문턱을 찍어가지고 문턱을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턱에는 항상 두껍게 보양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철거는 끝이 났고 벽타일 철거를 시작합니다. 배관 부위를 한마로 때리지 않게 피해서 이제 잘 철거를 하셔야 하고, 떠붙이면 대부분 타일과 타일 사이가 빈 곳이 많아요. 그래서 빈 공간을 먼저 망치로 깬 다음에 측면에서 타일이 아닌 밥을 때려가지고 철거를 하셔야지 편합니다. 참고로 여기 현장은 빈집입니다. 너무 좋아요. 고프로에 먼지가 쌓이네요. 폐기물 한번 걷어내 줍니다. 욕조 철거 후 바닥 타일을 철거합니다. 철거 시 무조건 1순위는 배관을 막아야 됩니다. 청소 한번 해준 다음 벽배수 작업을 해주고요. 50엘보에 2경 소켓 넣고 35엘보로 벽배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폐기물 2차 정도를 먼저 내렸고요. 5층 건물 옥상으로 자재를 올려놨습니다. 이 건물 지은 양반이 설계를 어찌 했는지 집이 길가에 등지고 옆집을 바라보고 있어서 사다리차 이용이 안됩니다. 37도의 한여름 날씨에 2층 거리를 오르락내리락 폐기물과 자재도 많아서 보조 쓸랬더니 2층 이상 공방은 다들 피하세요. 자재 옮기는 데만 하루가 다 갔습니다. 체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큰일입니다. 비트 있는 구조에서는 비트를 기준으로 보통 나눕니다. 바닥 기준은 오전 이하의 쪽 타일이 안 들어가는 가정하에 나누는 거고요. 비트 안쪽부터 실을 내립니다. 빌라다 보니 벽이 들쑥날쑥해요. 저는 실은 몇 개 안 내려요. 레이저를 많이 써서 기준 벽이 세워지면 거치대 가서 다음 벽에 이어서 붙이는 그런 식으로 타일을 붙입니다. 구축은 진짜 못이 찌그러질 정도로 안 박힐 때가 있어요. 숨구멍 찾아서 겨우 매달면은 스킬 부족으로 작업하다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레이저를 씁니다. 레이저가 정말 실보다 정확하냐, 충격 좀 먹고 하면은 레이저도 틀어져요. 그래서 붙이다 이상하다 싶으면 수평계를 확인하면서 벽타일을 붙입니다. 벽타일을 붙일 때는 바닥 타일을 생각해서, 이제 공사용어가 일본어가 너무 많은데 이게 안 쓰려니까 이게 설명에 한계가 좀 와요. 줄눈 라인을 벽바닥을 맞춰서, 여튼 바닥을 생각해서 벽을 나눠야 합니다. 반명은 70% 이상 찰지게 떠서 붙여 나가면 되고요. 앞차기든 떠버리던 타일이 안으로 들어가면 주저 말고 뜯어서 밥을 더 채워서 다시 눌러 붙여줘야 됩니다. 벽을 세울 때 틀을 세우고 분명 쏟아 부었을 텐데 어떻게 한 틀 안에서도 이게 막 1전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간격제는 1.5 십자 스페이스를 썼는데 현재는 1.8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1.5에 눈이 맞춰져 있어서 조금만 커져도 이게 엄청 넓어 보이고 그랬는데, 이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사이즈 단차나도 어느 정도 맞춰 먹기도 편하고 1.8이요. 기존 쏘았던 타일인데도 요즘 받는 타일들은 보면 체감이 확 날 정도로 품질이 좀 그래요. 사이즈 단차가. 제가 좀 예민한 걸까요? 코너 비드는 타일 닿는 면에 실리콘을 쏘고 붙여줍니다. 콘센트가 살아있어서 타일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합선되거나 막 감전도 와요. 그래서 콘센트는 항상 비닐로 잘 싸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저는 밥 두께가 너무 얇을 때는 드라이픽스를 씁니다. 성형에 맞춰서 자재 쓰면 되지 뭐 떠바리 한다고 무조건 몰탈만 고집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35 배관으로 벽배수를 만들어줍니다. 방수액 섞은 몰탈로 배관을 덮어주시고요. 남은 몰탈은 바닥물을 잡는데 사용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뿌려주셔야 되고요. 물 뿌리고 쏟아붓고 밟고 물 뿌리고 반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평계를 확인하고 바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흑손을 쓰는데 이제 요즘은 미장칼을 쓰고 있어요. 물 모이는 거 보면 물매가 잘 잡혔죠. 젠다이 조적을 쌓아줍니다. 높이는 보통 900을 맞추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고가 낮으면 더 내려서 시공하기도 합니다. 남는 에미탈은 미장으로 메꿔주고요. 바닥 타일은 레이저로 벽 줄눈과 맞춰서 기존 라인을 잡고 압착 시공을 합니다. 물매를 잡아도 수평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가며 붙여주고요. 고무망치질 해서 팍팍 때려줍니다. 유가 따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뭔가 이제 작업 순서가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욕실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주방, 베란다 두 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욕실 일정으로는 조금 이제 영상이 옷이 자주 바뀔 거예요. 레이저가 지각이 나오기 때문에 조적 코너에 올려놓고 레이저를 보면서 젠다이 타일을 붙여 나갑니다. 젠다이 상판을 올려주고요. 줄눈 작업 전에는 벽바닥 한번 닦아주고 압착 올라온 거는 긁어내서 청소기로 빨아줍니다. 그리고 비둘기색 줄눈을 넣어줍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줄눈이 빨리 굳어서 2병 넣고 물 먹여서 대충 닦아내고 다시 2병 넣고 다시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 2번 정도 닦아줍니다. 바닥 줄눈을 넣어줍니다. 손바닥을 눌러서 넣어주시는 게 잘 채워지니까 고무 헤라로 문지르면서 이제 슥슥슥 문지러서 빠지는 거는 비추합니다. 주황판을 올리고 매립 등 전기 작업을 합니다. 역풍 방지 환풍기 설치 후 측판을 연결해 주고요. 줄눈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한 번 더 닦아주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실리콘 라인 먼지 제거 후에 실리콘 작업을 시작합니다. 고객분이 다크한 느낌을 원하셔서 솔직히 반투명을 쓸까도 했는데 실리콘은 또 하얀색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기구 세팅만 남았네요. 댐퍼형 블랙 슬라이드 장을 설치합니다. 무드 등을 달아줍니다. 무광 휴지거리를 달고 무광 수건거리 걸고 알루미늄 코너 선반 걸고 앵글 밸브 테프론 감아서 달고 샤워 수전 달 때는 S니플 달기 전에 수전구를 한번 대보고 S니플 방향 확인 후에 샤워기를 설치합니다. 레인 샤워기는 수직 맞춰서 고정을 해주고요. 세면대 타공 높이는 750에 뚫습니다. 앙카에 세면대 거치하고 볼트로 고정합니다. 바닥 줄눈 넣고 5시간 정도 지났는데 제가 한번 가벼운 물청소를 해봤어요. 근데 뭐 물청소 가능하네요. 양변기 하부 편심 조정 후에 앉혀줍니다. 양변기 수평 잡아준 후 물내림을 여러 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시트를 설치합니다. 변기 테두리 줄눈을 시공해 주고요. 테두리 시공 시 앞쪽이랑 옆쪽은 눈에 잘 보여가지고 잘 채우는데 후면부는 덜 채워지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래서 뒤쪽은 의식해서 꾸역꾸역 여러 차례 추가적으로 밀어 넣어주고 바닥 한 번 더 닦아내주면 공사 끝!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현장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